네, 책을 본다 생각하면 돼요. 책 내용 그대로. 지연 쌤이 저번에 우리 신경까지 했었죠. 그래서 우리 오늘은 그 근육에 대해서 할 건데, 쓸 필요 없네. 여기 안 되면 되지. 불필요한 힘 써버려. 저번에 지연쌤이 넣어놓은 그 신경이 나오는 그 근육이 우리가 오늘 공부할 근육이 다예요. 네, 그래서 딱 요거 요것만 우리가 공부를 한다 보면 돼요. 그럼 우리 굽힌 근육에서는 위팔근, 위팔 두갈래근, 위팔록은 원업친근, 평근육은 위팔 세갈래근, 팔꿈치근, 엎친 근육에서는 네모엎친근, 원업친근, 뒤친 근육에서는 위팔 두갈래근, 뒤친근. 이렇게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렇게 오늘 일단 끝내놓긴 했는데 일단 시간 보고 들어갈게요. 팔꿈치 근육의 기능,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시작할 때. 그래서 글 보여요? 네. 잡뼈의 원적 부착 부위를 갖는 근육들은 팔꿈치를 굽힘시키거나 펴시킬 수 있으나 아랫팔을 업침시키거나 뒤침시키는 능력은 갖지 못하고, 반대로 녹뼈의 원적 부착 부위를 갖는 근육들은 이론적으로 팔꿈치를 굽힘시키거나 펴시킬 수 있을 것이며 아랫팔을 업침시키거나 뒤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 즉 잡뼈에 있는 이제 원적 부착 부위를 가진 애들은 업침과 뒤침이 안 되고, 반대로 녹뼈에 원적 부착 부위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업침과 뒤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개념을 알고 들어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굽힌 근육에 대해서 볼 건데, 굽힌 근육은 아까 네 가지, 위팔 두갈래근, 위팔근, 위팔록근, 원업친근, 얘네들이 1차적인 굽힌 근육이고, 얘네들을 볼 거는 되게 간단해요. 이게 이제 굽힌 근육에 있어서 걔네들에 대한 걸 구조적인 거나 이런 거를 그래프로 이제 나타낸 건데, 일단 위팔근이 최대 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리학적 단면적이 제일 크대요, 굽힌 근육 중에서는. 그래서 힘을 제일 많이 낼 수 있다라고 유추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우리가 볼게요. 자, 얘네들은 팔구 관절의 각도에 따라서 과연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사실 토크가 있고, 너무 진하네. 토크가 있고, 그 다음에 힘이 있고, 그 다음 모멘트 팔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토크는 어떻게 구해요? 외적인 힘. 내적인 토크일 때는 그렇게 하겠죠. 힘이랑 또 뭐 곱해요. 모멘트 안 곱하기.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각 근육들에 대해서 조금 힘을 먼저 볼 수 있는데, 힘은 여기서 요 라인 간단히 보면 한 70에서 90. 그 정도 가 제일 사이에서 세요. 제일 세다고 하네요. 근데 수치가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우리가 이 사이사이를 본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가 유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멘트 팔을 보면 90도에서 거의 한 120도 정도 사이에서 제일 크다고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토크는, 우리가 굽힌 근육의 토크는 제일 큰 게 85도에서 95도라고 해요. 얘네들을 굽혔을 때 이거 두 개를 곱해야지 토크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아마 중간 범위가 85에서 95일 거예요. 그럼 이때 토크가 제일 세다고 할 수 있어요. 굽힘 근육은. 이거는 되게 간단한 거. 그냥 팔꿈치 굽힘을 할 때 우리가 어깨 펴을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림을 보면 우리가 팔꿈치를 굽힐 때 어깨도 굽혀버리면 수축 속도랑 조금 늦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깨를 펴면서 굽혀버리면 그때는 수축 속도도 빠르고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그러면 평 근육들, 어깨 평 근육들을 조금 많이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보디빌딩적에서 보면 얘네가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만약에 이두나 이런 곳에 보면 네, 좋진 않은 거겠죠. 네. 그냥 그렇게 효율적이다? 그나마 보면 돼요. 이거는 평 근육. 평 근육은 두 개. 밑팔 세갈래근, 그 다음 팔꿈치근. 요렇게 있고요. 보면 대부분 단면적도 그렇고 팔꿈치근이 차지하는 게 굉장히 적어요.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팔꿈치근이 윗팔 세갈래근과 비교할 때 팔꿈치근은 평을 위한 비교적 작은 단면적과 작은 모멘트파를 갖고 있고 팔꿈치근이 팔꿈치 전체 평 토크의 약 15%만 생산을 하지만 이 근육의 느린 연축 특성은 바탕적 관절 안정성을 생산하는데 이상적이다라고 하는데 즉 느린 연축이면 뭐를 하는 걸까요, 얘들? 느린 속도요. 원. 이 힘을 폭발적으로 낼까요? 아니면 자주 좋네요. 유지를 해줄까요? 유지해서요. 네, 그래서 안정성을 가질 때는 얘네들이 팔꿈치근이 좀 중요하다라고 하네요. 얘를 왜 넣어놨지 내가? 이제 평 근육을 근준도를 분석했을 때 약간 도원 순서가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보통 팔꿈치에서 평 근육 요구가 중간에서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게 되면 윗팔 세갈래근의 가쪽 갈래를 동원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긴 갈래를 동원하게 된대요. 얘는 내가 왜 넣어놨지? 이거는 우리가 이게 아까 굽힌 근육에서 있어 토크가 언제 제일 크다 했죠? 85에 90. 그렇죠. 그래서 팔꿈치 평 근육 같은 경우에도 80도에서 90도 굽힘되었을 때 최대 수준의 토크를 생산을 하는데 이게 관절의 위치는 팔꿈치 굽힌 근육이 최대 굽힘 토크를 생산하는 관절의 위치와 거의 같다라고 하지만 이때 얘네들이 모멘트 팔이 굉장히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굽힘 최대 토크일 때 모멘트 팔이고 얘네가 다 펴 있을 때 이제 모멘트 팔인데 그래서 다 폈을 때 뭐가 있었는데 스칼렛 성기가 이건 내가 나중에 생각나면 말해줄게요. 둘 다 토크는 비슷한 80도에서 90도에서 이제 최대 토크를
나오기 때문에 이때 동시 활성되기에는 조금 좋은데, 이때 우리 굽힌 근육과 그 다음에 편 근육에 있어서 토크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만 알고 있어주면 되고요. 이제 뒤침과 엎침. 일단 뒤침 근육에는 뒤침근과 위팔 두 갈래 근육, 그 다음에 2차적인 뒤침 근육에는 노쪽의 손목편 근육들, 긴 엄지편근, 집게편근, 위팔 노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뒤침 근육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첫 번째는 근육은 돌림축 양 옆쪽에 부착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위팔뼈나 좌표의 몸쪽 부착 부위를 갖고 있어야 하며, 노뼈나 손의 먼쪽 부착 부위가 있어야 한다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엎침과 뒤침을 위한 돌림축에 대해 내적인 모멘트파를 가지면서 작용하는 힘을 생산해야 한다고 하고, 그래서 계속 여기서 주장하는 게 논란이 있는 근육이 우리 위팔 근 같은 애들, 얘네들도 엎침과 뒤침을 할 수 있지 않냐 라고 주장을 계속 논란이 있는데, 이 부착 부위가 달라서 얘네들은 엎침과 뒤침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 예를 놓은 이유는, 우리가 신경계통에서 낮은 파워의 뒤침 동작만을 요구하는 과제가 수행이 될 때는 주로 뒤침근을 많이 동원을 하고 위팔 두 갈래근은 많이 활성화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힘이 중강도 이상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위팔 두 갈래근을 많이 사용해서 뒤침을 하게 된다라는 거. 동원 순서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만 알고 있어주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뒤침 근육에서 있어서 근데 전체적인 힘을 많이 내는 애들은 위팔 두 갈래근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거의 뒤침근의 3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다음에 엎침 근육은 원엎침근, 그 다음 네모엎침근 이렇게 1차적인 근육들이 있고요. 2차적인 엎침 근육은 노쪽 손목 핀근, 긴 손바닥근, 그 다음 위팔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원엎침근은 1차적인 아랫팔의 엎침 근육이면서 팔꿈치 근육으로서의 기능도 수행을 하고, 그 다음 원엎침근은 오른손을 꽉 조인 나사를 풀려고 시도하거나 투고일 릴리즈 단계의 바로 직전과 같은 높은 파워를 요구하는 엎침 활동에서 제일 많이 사용한다 하고요. 그 다음에 팔꿈치 몸쪽에서 정중신경에 손상이 되면 엎침 근육에 마비가 되어 능동적인 엎침이 상실된다고 해요. 그 다음 네모엎침근 같은 경우에는 먼쪽 노자 관절이 있어서 효율적인 토크 생산자이자 안정자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생체 역학적으로 잘 보완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고, 네모엎침근은 아랫발의 돌림축에 대해 거의 수직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힘선을 갖고 있어서 힘선의 방향 때문에 토크를 생산하는 근육의 가능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오늘은 제가 정말 준비를 못했어요. 이 부분은 죄송하고, 그래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열심히 할게요. 제가 사실 시험 준비랑 그리고 어제부터는 사실 그냥 여행 생각이 조금 있어가지고, 네, 그냥 이거는 다 짜집기 해놓고 PPT도 만들기가 너무 싫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얘 만드는데 10분도 안 걸렸거든요. 사실만 다 때려놓고 그렇게 해서 오늘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대신 다음 시간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행 갔다 와서. 네. 궁금한 거 있어요? 없습니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나 궁금하네.